혹시 뱃속의 아이가 진짜 아들 것 맞냐는 소리를 시어머니 입에서 직접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여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이셨기에 돈의 부족함은 없이 자라왔어요. 사람들은 부러워했지만 사실 저는 그 속에서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고 성격이 원만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은 예쁘다는 말을 듣고 남자친구가 끊이질 않는 정도였을 뿐이에요. 그런 제가 20 몇 살 무렵 진짜 괜찮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성실했고 무엇보다 저를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죠.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오히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작이라고 믿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마자 예비 시댁에서 꺼낸 말은 사랑이나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돈이었죠. 예단은 최소 억 단위로 해야지 않겠어. 신혼집 가구도 싹 바꿔야 하지 않니?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구가 아니라 지시였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집이 다 부담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저에게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주셨기에 그 말에 화가 나면서도 제 체면이 상할까 봐 어느 정도는 감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딸 혼수 치르는데 아깝게 쓰고 싶진 않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혼수며 예단이며 아낌없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욕심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모욕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 애 우리 아들 애 맞아?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해도 경우 없이 굴면 애 지워버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뱃속에 있던 아이를 두고 시댁이 한 말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제 아이에게 쏟아진 모욕과 의심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그저 협상의 카드로만 취급되는 현실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이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조용하고 점잖은 성격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참지 못하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또 나오면 저는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저는 그 순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시댁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엉망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결혼식장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희 부부를 가족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듯이 행동했죠.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험담까지 퍼뜨렸습니다. 아들이 마치 제 집안에 홀려 끌려간 것처럼 이야기를 지어내며 제 이름을 흉보고 제 아이까지 욕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울면서도 배를 감싸쥐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결국 저희 부부는 사람들을 불러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지도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부터 낳고 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면 돼. 우리 아이까지 셋이서 행복하게 살면 돼.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한때 그저 부잣집 딸로만 불리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가혹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도 전에 작은 손가락으로 제 손을 꼭 움켜쥐는 순간 저는 모든 걸 버텨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아이를 안고 재워주고 젖병을 씻으며 지쳐 쓰러져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언제나 시댁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부터 오지 않았고 마치 저희 부부가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행동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거짓말을 퍼뜨리며 저와 남편을 욕했습니다. 남편은 차라리 모른 척 하자고 했지만 저는 가끔씩 그들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상처받아야 했습니다. 애가 제 친정에서만 키워지는 걸 두고 남편이 무능력하다느니 제가 남편을 잡아먹고 산다느니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말들이 여기저기 흘러다녔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자라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시댁은 우리와 완전히 연을 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뒤로는 저희 집안에 슬쩍 기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었지만 아버지는 제 체면이 깎이는 게 싫다며 매달 일정한 돈을 시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내 딸이 욕먹는 꼴은 못 본다. 아버지의 그 말은 따뜻했지만 한편으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저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부담을 져야 하는지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댁은 그 돈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겼고 심지어 자기들이 손해라도 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부모님께 부담드려서. 하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어. 나도 빨리 자리 잡을게. 남편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틈틈이 기술을 배우고 나중엔 직접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댁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희와 인연을 끊겠다고 떠들던 그들이 사실상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고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친척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떠난 뒤 큰 지출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허세만 부리다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돌을 맞을 무렵 시어머니가 몰래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차갑게 무시할까도 했지만 혹시 아이 이야기를 꺼낼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의외였습니다. 며느라가 아니 그래도 네가 며느리긴 며느리잖아. 혹시 이번에 남편한테 말 좀 잘해줄 수 있니? 우리 집이 지금 많이 힘들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부탁을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마음 아프게 한 거 다 안다. 하지만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집이 다 무너진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를 지워버리라 했던 그 입으로 이제 와서 살려달라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 집안일과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저희는 이제 저희 가정만 생각할 겁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내자. 우리 가족은 우리만 있으면 돼. 그 말을 하면서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후 시댁은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체면과 허세는 사라지고 빚, 독촉과 친척들의 냉대만 남았습니다. 한때 저희 부부를 하찮게 여기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동네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는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작은 사업은 점점 궤도에 올랐고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여전히 저희를 든든히 지켜주셨고 저는 그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댁의 그림자는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아이와 남편을 지킬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은 더 이상 시댁이 아니라 바로 제 곁에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꺾으며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희 삶을 또다시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이가 3살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말도 곧잘하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저와 남편의 하루를 웃음으로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함께 버티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앞에 다시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오래전 저를 모욕하고 남편을 버리듯 내쳤던 그들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몰라볼 만큼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너져 버린 집안 살림과 빚 때문에 결국 친척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지낼 곳조차 마땅치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뱃속의 아이를 향해 지워버려라라고 말하던 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우리 집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와달라니. 그것도 이제 와서 제가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님네와 상관없습니다. 남편과 아이 저희 가족만 지키며 살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타나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은 저조차 가슴이 시원해질 만큼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저와 아내와 아이가 저의 전부입니다. 제 가족은 여기뿐이고 더 이상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나 매달렸지만 남편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욕심과 오만으로 시작한 그들의 선택이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은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의심하고 모욕하며 돈만 바라보다 결국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반면 저희는 서로의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냈기에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믿고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우리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한 길만 걷자.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 집안 돈을 탐하며 집안을 흔드는 시어머니들, 결국 잃는 건 당신들의 아들이고 가족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사랑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행복은 어떤 재산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솔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